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흥신소에서 직접 들은 충격적인 실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던 한 가정.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아내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작은 불만이 결국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의 유혹이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비극적인 이야기. 한국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혼으로 끝난 후회뿐인 아내의 실화. 지금부터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42살 최은주는 17년 동안 평범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정을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남편 김준호 45세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매달 월급 통장을 그대로 아내에게 맡기고 주말마다 가족 외식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1 아들과 중3 딸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저 집은 정말 보기 드문 행복한 가정이야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시선 속에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이고 짧은 행위였습니다. 은주는 그때마다 만족감 대신 허전함만 느꼈죠.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더 강한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는 그 불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작년 3월 회사에 새 부서장 48세 강태준 씨가 부임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으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첫 미팅에서 은주의 보고서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최 대리 감각이 좋네요. 같이 야근 좀 합시다. 그 한마디부터 은주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야근이 빈번해졌습니다. 11시가 넘어서까지 사무실에 둘만 남아 보고서를 고치고 퇴근 후에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은주는 점점 태준의 낮은 목소리와 강렬한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저녁 늦게 퇴근해도 아이들을 챙기고 은주에게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은주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태준과의 대화가 주는 설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월 말 큰 프로젝트 마감날 새벽 1시였습니다. 태준이 은주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요. 차 안에서 태준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몸을 떨었지만 그의 뜨거운 손길에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부장님 안 돼요.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덮쳤고 그날 밤 회사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은주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몸을 뜨겁게 탐했습니다. 은주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강렬한 쾌감을 느꼈고 그의 손길과 움직임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맡겼습니다. 그 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목과 가슴엔 선명하게 자국들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나 동시에 그 뜨거운 감촉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작은 불만이 부른 유혹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은주는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호텔에서 태준과 보낸 그 밤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의 형식적이고 짧은 잠자리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몸 전체가 녹아내리는 듯한 강렬한 쾌감과 깊은 충만감. 은주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밤마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 김준호는 여전히 착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도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주고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딸의 피아노 연습을 따라다니며 응원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러나 동시에 태준과의 밤이 주는 그 강렬한 쾌감이 자꾸만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은주는 점점 태준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태준이 오늘도 야근합시다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주 3, 4회 야근을 핑계로 호텔을 드나들었습니다. 태준은 은주를 호텔방에 데려가자마자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블라우스를 거칠게 벗겼습니다. 그의 손은 대담하고 뜨거웠습니다. 은주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천천히 해줄게.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는 은주의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탐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부터 가슴, 배, 허벅지 안쪽까지 내려갈 때 은주는 참을 수 없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혀로 자극하며 은주를 여러 번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주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 너무 좋아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윽고 태준이 자신을 그녀의 입구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한 번에 깊숙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신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허리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리듬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의 등을 핥히며 다리를 그의 허리에 세게 감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노골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 세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여러 번 절정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마다 17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만과 억눌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정말 뜨거운 여자야.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러나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엄마, 피곤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가족을 보면서도 태준과의 뜨거운 밤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까?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옆에서 태준에게 카톡을 보내고 몸에 남은 빨간 자국을 파우더로 열심히 가렸습니다. 태준과의 관계는 7개월째 접어들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이제 남편과의 잠자리를 할 때조차 태준의 몸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착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그녀는 분명히 가정을 배신하는 나쁜 아내였습니다. 작은 불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불만이 불러온 유혹은 점점 더 커져 결국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밤 태준과의 뜨거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은주와 태준의 관계는 점점 더 깊고 위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야근 후 호텔에서 만나는 정도였지만 7개월이 지나면서 주 3, 4회로 늘어났습니다. 태준은 은주를 완전히 다른 여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태준은 은주를 침대에 눕히고 한 번에 벗겨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천천히 끝까지 느껴보게 해줄게. 그의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목부터 가슴끝, 배꼽 아래, 허벅지 안쪽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길게 핥고 강하게 빨아들일 때 은주는 허리를 심하게 들썩이며 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자신의 얼굴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은주는 베개를 세게 물고 전신을 떨었습니다. 그의 혀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오기를 반복할 때마다 그녀는 여러 번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몸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넘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태준이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가져다 댔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며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한 번에 넣는 순간 은주는 목이 터질 듯한 큰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허리를 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격렬한 리듬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의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다리를 그의 허리에 세게 감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야하고 노골적인 말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가슴을 세게 주무르며 가장 깊은 곳을 집요하게. 두 사람은 땀으로 완전히 범벅이 된 채 여러 번 강렬한 절정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마다 17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억눌림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은주는 거짓말을 점점 능숙하게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야근이 많아요라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남편이 잠든 옆에서 태준에게 카톡을 보내고 목과 가슴에 남은 빨간 자국을 파우더로 열심히 가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착하고 성실하게 가족을 챙겼습니다. 늦은 밤 퇴근해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은주에게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은주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태준이 주는 강렬한 쾌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조차 태준의 몸과 움직임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나쁜 아내라고 생각하면서도 태준과의 만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착한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그녀는 분명히 가정을 배신하는 악한 아내였습니다. 7개월째 되던 날 태준이 그녀의 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나랑 같이 살까?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의 형식적인 관계를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태준과의 격렬한 밤이 너무 강렬해서 남편의 부드럽고 짧은 행위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불만이 불러온 유혹은 이제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은주는 선과 악의 경계에서 점점 더 깊이 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착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매일 밤 태준과의 뜨거운 만남을 기다리며 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불륜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남편 김준호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착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아내의 늦은 귀가와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근이 많아졌어요. 프로젝트가 바빠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준과의 만남을 위해 야근, 출장, 동료들과 회식이라는 핑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몸에 남은 미세한 자국과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준과의 만남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면서도 몸에 남은 태준의 흔적을 열심히 지웠습니다. 목과 가슴에 선명하게 남은 빨간 자국,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 그녀는 파우더와 컨실러를 두껍게 바르며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태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가 늦게 들어오자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정말 회사 일만 하는 거 맞아? 은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의심해? 내가 당신을 속일 사람으로 보여? 남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남편을 속이고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점점 더 역겨워졌습니다. 그러나 태준이 주는 강렬한 쾌감과 설렘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녀는 악한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두 남자를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 매일 노력하는 착한 남편,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몸을 불태우는 강렬한 연인. 그녀는 선과 악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이 악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화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남편 김준호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으로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기다리던 그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페 앞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아내 은주와 부서장 강태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태준이 은주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준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남편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고 잔인하게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려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은주는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이미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개월 동안 나랑 아이들 속였어? 은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17년의 세월과 배신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 새끼랑 호텔에서 매일 밤 몸을 섞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착한 아내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가정을 파탄낸 사람은 너였어.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까? 고1 아들이, 중3 딸이 엄마가 아빠를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몸을 열어준 사실을 알아야 할까? 은주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제발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너 같은 엄마한테 맡길 수 없어.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17년 동안 쌓아온 가정 작은 불만 하나가 불러온 유혹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혼 소송은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은주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 김준호는 원고석에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으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7개월 동안 은주가 태준과 주고받은 카톡 기록, 호텔 영수증, 목격자 진술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인정하십니까?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17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입니다. 매달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 맡기고 아이들을 위해 주말마다 시간을 내고 아내의 야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런 남편을 배신하고 직장 상사와 7개월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착한 남편을 배신한 악한 아내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두고 다른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며 신음을 지르며 몸을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은주의 변호사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은주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선언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은 원고 김준호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되 방문 면접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은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17년 동안 함께 쌓아온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남편은 법정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았을 줄은 몰랐다. 착한 아내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가정을 파탄낸 사람은 너였어. 은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착한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 안정적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작은 불만 하나가 불러온 유혹이 결국 그녀를 철저하게 벌한 것입니다. 은주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착한 남편과 아이들을 둔 가정은 아내의 불륜으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은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후회만 남은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빈 원룸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은주는 그날 밤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17년 동안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족을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월급을 통째로 주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고 은주의 야근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착한 남편을 두고 은주는 작은 불만 때문에 다른 남자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이 주는 강렬한 쾌감에 빠져 가정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조금 더 오래 품어주었으면 됐을 텐데 그 작은 불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는 스스로를 나쁜 아내라고 가정을 파탄낸 악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양육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왜 그랬어? 라고 물었고 딸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은주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펼쳐보았습니다. 피고 최은주는 원고 김준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착한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 17년 동안 쌓아온 가정,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불만이 결국 이렇게 큰 파국을 불러왔구나. 나는 악한 아내였어. 착한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들을 버린 나쁜 엄마였어.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이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했습니다. 착한 남편과 가정을 배신한 악한 아내, 그리고 그 결과는 철저한 파국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후회만 남은 텅 빈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착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17년 동안 쌓아온 따뜻한 가정이 단 한 번의 유혹으로 산산조각 난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까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선택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뜨거웠던 밤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가슴이 아프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불만 하나가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더 진솔하고 깊은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더 듣고 싶다. 너무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